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이제 완료가 예, 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은 하나는 자진월북은 아니고 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구명조끼라든가 잠수복이라든가 오리발이라든가 뭐 가려면 그거 그렇죠. 착용을 해야지 그냥 뛰어내려서 갈 수는 없는 9월 달만 해도 예. 바닷물이 상당히 차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해양수산부 배입니까? 예. 거기서 해가지고 업지도선이 그 가려면요. 그거 보통 사람 못 갑니다. 9월 22일 아닙니까? 아유. 벌써 추워져 추워요. 예. 이 8월 중순만 넘으면 8월 15일 동해안만 넘으면 들어가도 추워서 못 갑니다. 8월 15일이 예전에는 그 해수욕장 철수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북쪽은 훨씬 더 더 차지요. 춥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서울은 물론 뭐 구속 예,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29일 날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노은채. 노은채 비서실장. 박지원 지시를 받고 이렇게 다 삭제하라 첩보. 근데 당시 감사원 감사가 10월에 했을 때는 국방부가 60건, 국정원이 46건이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보니까 군에서 한 게 5,600건. 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국정원도 50여 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번 김경수가 얼마 전에 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데. 마음에 있는 말인지. 그 댓글을 뭐 수백만 건을 댓글을 단 사람 아닙니까? 킹크랩으로. 예, 킹크랩으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불구속했는지 모르겠어. 박지원이는 그러니까 불구속해 놓으니까 온갖 천지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요. 글쎄, 이 지금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이 어떤 이런 행위 한 거는 있죠. 밑에 하급 공무원이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성격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을 불구속한 거는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서훈 실장에게 예. 모든 걸 떠넘기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훈 씨는 구속이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자기 범죄는 부인도 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있는 서훈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제 서욱 국방장관은 그랬다가 할 수도 있겠는데 전 국방장관은 서훈이가 안보실장으로 지시를 하니까 사실은 대북 관계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국정원에서 사실은 주도를 하거든요. 감청도 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정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사실은 본인 얘기대로 자기는 그런 정책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허수아비 국정원장 했다 그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인하는 건데요. 예. 그때 그 이야기 됐습니다. 얘는 대북 관계 좀 잘하니까 협상 그냥 얼굴 마담으로 국정원장 시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었긴 했었죠. 예, 또 하나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 최종 책임자를 서훈으로 지금 검찰은 몰고 가는 느낌입니다.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또 당시가 저기 김정은하고 회담이라든가 유엔 그 연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대북 관계 유화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그렇다면은 이건 최고 책임자가 하는 거지. 서훈 실장이 자기가 무슨 큰 그거 한다고 그 자기가 모든 지시를 하고 했겠냐 이건 의문이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도 뭐 소환 조사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서면 조사는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문재인도 서훈 보호한다고 느닷없이 의리를 또 발휘를 했잖아요. 그랬죠. 내가 그 첩보도 다 읽어보고 보고도 받고 결정하고 지시를 인정까지 다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뭐 성명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정무적 판단을 검찰에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재명 수사도 막바지에 가 있어갖고 이게 네. 지금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까지 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또 서로 손잡고 몸을 기댑시다 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재인은 다른 사건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같이 합쳐가지고 뭐 또 기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 조사해 보니까 사건이라든가. 또 그 서해 피격 때도 당신이 다 결정했다고만 해서 또 거기다가 맞습니다. 같이 함께 기소할 수도 있어서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누가 보더라도 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이걸 가지고 서훈실장이 자기 독자적인 판단하에 했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 우리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청와대가 그런 조직인가? 이렇게 참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엉성한 그런 변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그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로서 전선을 확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다시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현재로서는 이 우선 그리고 친명 비명 뭐 친문 비문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그 분열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우리 그 중국에 옛날에 보면 그런 거 갈라치기를 해야죠. 갈라치기를 해야지. 네. 뭐 제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석방시켜 놓고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복권시켜 가지고 싸우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교수님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큰 그림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있죠. 이번에 서훈 실장에 대한 서훈 실장은 뭐 당연히 제가 검찰 진술을 안 봐도 뻔한 게 내가 전부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뭐 자기 이제 처벌 받을 걸 좀 각오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검찰로서도 가만 있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탈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관여된 걸로 나올 때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안 건드릴 수 없죠. 이게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 그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로서는 이게 조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갈라놓기지 이 수사를 갖다가 이번에 뭐 안 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왜 야구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문재인으로서는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다른 것은 나 통치행위다. 내가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했다 하면 막 그쪽에서도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상직 사건, 그 문다혜 그리고 사이 서모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그 서모시만 어떻게 취업시켜준 줄 알았는데 그 타이 이스타젯 거기 현지 법인의 대표는 그 박모 씨 거기 핸드폰 또 그 팀장의 노트북 다 가져다 보니까 생활비까지 다 내줬어요. 나왔었죠. 그러면은 문재인으로서는 이상직에 대해서 그러한 뇌물을 받고 뭐 간접이든 어찌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무슨 이사장도 시켜주고 무슨 위원도 일자리 위원도 시켜주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라도 지금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찰로서 굳이 뭐 그런 게 그래서 이재명이도 그런 속내를 알기 때문에 연초 1월 2일 날 양사루로 지금 문재인 만나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 전선을 한번 펼쳐봅시다. 혼자 힘으로는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라든가 대거 좀 동원시켜 주십시오. 지금 같이 삽시다. 뭐 친문 중에 지금 모모 인사들이 자꾸 뭐 나보고 검찰 출두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좀 말려 주시라고. 가서 뭐 그것밖에 없죠.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순망치안 아시죠? 그 박근혜 죽으니까 이명박 또 깜빵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가면은 대통령님도 가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나를 먼저 넣고 해결되면 아마 각하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공동 전선을 펼치다 이랬겠죠. 그래서 그런지 원래 거기 내려갈 때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저도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새 이런 신년 뭐 인사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에 전직 대통령들은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딱 그 신년 그 인사장을 쫙 가까이 돌렸어요. 거기 보면은 좀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돼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김정숙 이름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일종의 연화장이죠. 예, 예. 여기 보니까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올해 그렇게 유난히 춥습니까? 겨울은 항상 추웠습니다. 여름은 더웠고. 네.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 아픔과 이것도 치유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못난 모습이 윤석열을 지칭한 겁니까? 당연하죠, 뭐. 이상민 장관을 지칭하나요? 거기다 또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집권한 지 6개월 7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 예. 아니 완전 윤석열 우리 속된 말로 씹는 이 연화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은 다시 나올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하시려고 그러나 양산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치를 이 뭐 사실 전직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네. 자기는 뭐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한마디는 항상 그 어떤 그만큼 무게가 있고 예. 그다음 자기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태원 참사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나는 성군이었는데 예. 나는 잘했는데 당신네 네. 와서 지금 망하고 있어. 그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할 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 되더니만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건데 결국은 이게 자기가 정치를 안 한다면은 자기 쪽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우리 그 국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아직도 그 말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딱 들으면은 연하장으로 특히 무슨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연하장 같잖아요. 하는 게 연하장이면은 그러니까 덕담을 좀 하는 덕담하고 거고 참 윤석열 대통령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시다. 뭐 이래야 하는데 완전히 그러면 성군이죠. 예. 진짜 성군이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해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라고. 그다음 그래도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뭐 그 말은 뒤에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이 그게 품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요.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장으로 나오는 게 돼버려요. 싸움판으로. 여야 싸움판으로 자기의 어떤 영향력. 그때는 뭐라 했으면 대깨문인가요? 대깨문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해달라. 이런 연하장이 아니죠. 그리고 싸움 권고문이죠. 싸움 권고문. 그렇죠. 투쟁 권고문. 예. 그런데 이거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하고 싶겠죠. 물론 속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던데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한다는 게 그 정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고려해서 기소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만치 반대로 말하면 품위를 지켜달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할 말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품위 있게 해달라. 현직에 대해서 어떤 좀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있죠. 그
백악관 물러날 때 이제 1월 20일이 항상 그 취임 날이고 한데 후임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편지가 아주 명문도 있고 딱 한 사람 안 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은 바이든을 아직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썼는데 문재인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도 바뀔 때죠 보통 네. 바뀔 때도 항상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 했고 다음에 참 잘하시라고 그런 편지를 쓰고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는 편지 쓰는 전통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일종의 이걸 갖다 지금 연하장을 편지로 본다면은 네. 너 좀 망해라. 네. 그래야지 우리 그 진보 정권이 5년, 4년 후에 뭐 4년 6개월 후에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고 가까이는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또 다시 집권해서 너 아주 혼내줄 거야. 이런 그 얘기죠.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서로 맞다는 우리가 말이죠. 뭉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싸우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제가 연하장에 예. 이 짧은 연하장의 대부분이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내용뿐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그냥 의례적인 인사, 무슨 건강하고 몇 마디 빼놓고는 참 그런 복 거죠. 많이 받아라는 거 빼고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0번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건 전직 대통령이 최고로 그게 해당되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네. 당신은 이제 정치를 떠나고, 예? 전직 대통령 떠나잖아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네. 외국에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긴 합니다만 어떤 이상한 대통령들은 그저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에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통령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안 되는 게 정치계의 이제 원로로서 그럼 네, 최고의 이제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자기 속으로 진짜 이런 말을 100번도 더 하고 싶어도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죠. 그런데 가슴에 담아두고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 후덕하게 인상은 좋은데 그 마음의 심지의 깊이는 참 얕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 표현대로 쪼잔하다. 좀스럽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쪼잔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전직 대통령이 후덕하게 네. 고생하시는 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덕담을 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A지. 지금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내용 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우리가 서로 등을 기대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싸웁시다 이겨냅시다 예. 이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기자는 얘기?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그 만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덕담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시에 좀 비판적이었던 예. 보수층 지지자도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 봤구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역시 그런 분이었구나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